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에 환기 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몇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일반적으로 이 급기구가 면적 같은 경우는 그 급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실의 바닥 면적, 보세요. 150제곱미터마다 자, 한 개 이상을 설치를 하는데, 자, 그때 급기구의 면적이 얼마냐? 바로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실의 바닥 면적이 이렇게 15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그 바닥 면적이 이렇게 1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이랬을 경우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을 설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150제곱미터가 안 될 경우는 이 급기구의 면적 있죠. 면적을 별도로 지금 기준을 정해놨는데, 자,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일 때요. 그 다음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9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12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제 마지막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150제곱미터 미만일 때.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나눠줄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범주에 들어가겠죠. 자, 그때 이제 급기구의 면적이 얼마냐? 이걸 암기하기 쉬워요. 잘 보세요. 자, 6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50제곱센티미터예요. 급기구의 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 당연히 이상이겠죠, 이상. 자, 그 다음부터는 150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150씩. 그럼 여기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 또 150이 증가하니까 450제곱센티미터 이상. 그 다음 또 150이 증가하니까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나온 그대로예요. 150, 300, 450, 600. 그쵸? 여기 그대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얼마다? 바로 450제곱센티미터 이상이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누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자, 1번 소방청장, 2번 감리원, 3번 시도지사, 4번 소방서장. 보기 중에서 바로 이 증명해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바로 누구한테 해야 한다? 바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시도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본법령상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제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해야 될 소방활동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경보를 울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해야 되는 거죠. 2번,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이것도 맞고요. 3번,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바로 이 3번이 해당 사항이 안 되겠네요.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이것도 소방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이 해당 문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맞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자, 모든 층이다. 어때요?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모든 층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자, 교육 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틀렸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요. 자, 얼마가 돼야 돼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거죠. 틀렸고요. 3번. 의료 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다. 이것도 물론 틀렸죠. 자,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냥 600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렇죠? 3번 틀렸고요. 4번.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이다. 틀렸습니다. 6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고요.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죠. 그래서 요 3번과 4번의 그 면적 기준이 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별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할 것. 어때요? 맞는 거죠?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어떤 소방대가 와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자, 규격이 딱 하나로 정해진 거예요. 65mm로. 정답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일 것.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3번.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틀렸죠. 이 높이가 틀렸습니다. 개폐 밸브의 설치 높이가 틀렸어요. 0.8m 이상 1.5m 이하가 아니고요. 얼마가 돼야 돼요? 1.5m 이상 1.7m 이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렸어요. 4번.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위반을 몇 번 했다고요? 3차 이상. 자,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저기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지금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위반한 거예요. 자, 1차 위반. 자, 한 번 위반했을 경우는 자, 과태료가 얼마냐? 바로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다음 2차 위반. 자, 두 번째 위반했을 때 두 번째로 위반했을 때는 자, 과태료가 200만 원. 2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 3차 이상입니다. 3차, 4차, 5차. 3차 이상 위반했을 때 3차 이상 자, 위반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과태료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 자, 순서대로입니다.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1, 2, 3, 1, 2, 3. 암기하기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2번에 3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걸 위반했다고요?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입니다.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때 2차 행정처분 기준이죠. 2차 행정처분.
자, 먼저 1차. 자, 1차 위반이다, 1차. 1차로 위반했을 때는 바로 어떻게 돼요? 경고입니다, 경고. 시정명령. 자, 경고, 시정명령입니다. 1차. 자, 1차 위반했을 때는 경고만 받는 거죠, 경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2차로 위반했을 때가 뭐냐? 바로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영업정지 3개월. 이게 바로 2차 위반. 2차 위반. 그리고 3차 위반은, 3차 위반했을 때는 바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3차 위반했을 때는 바로 등록이 취소가 돼요. 그럼 4차 위반은 없겠죠? 바로 등록 취소돼 버렸으니까 3차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2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번의 영업정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1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2번 주차용 건축물, 3번 공항시설, 4번 도시철도시설의 정비창. 자, 보기 중에서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자,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주차용 건축물이 아니죠. 이것은 운수시설이 아니고요. 이것은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주차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 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 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자, 얼마예요? 바로 자, 점검 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냐? 바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했을 경우 또는 퇴직했을 경우 그때는 재선임을 언제 하냐? 바로 해임한 날을 기준으로 해임한 날로부터 바로 30일 이내에, 그렇죠?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재선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30일 이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중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의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가? 단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의 옥내에서 지정 수량의 몇 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인 거죠.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뭐한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의 100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그래서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손실보상합의서, 2번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다음 3번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4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대장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바로 1번이죠. 예, 손실보상 합의서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겁니다. 예, 정답은 1번의 손실보상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자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했다.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 자 얼마예요? 바로 이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설계 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설계 범위 기준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공항시설. 맞는 거죠? 공항시설 맞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그죠? 1번 맞고요. 2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아파트 등은 제외라고 했는데 여기서 틀렸죠.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에요. 얼마가 돼야 돼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아파트 등은 제외다. 맞죠? 4번.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것도 만든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정답 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 안반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안반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이것은 맞는 거죠. 2번. 시도지사의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에 대한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이것도 맞는 거죠. 100만 리터 이상 맞고요. 3번. 시도지사의 완공검사에 관한 권한 중 저장 용량이 3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틀렸죠? 자, 이거는 30만 리터 이상이 잘못된 거죠.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것은 50만 리터 이상이 맞습니다. 50만 리터 이상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시도지사의 운반 용기 검사.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30만 리터 이상이 아니고 50만 리터 이상이 돼야 맞겠습니다. 정답은 3번.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1번 진화신호, 2번 발화신호, 3번 경계신호, 4번 해제신호. 자, 우리 소방신호는 크게 4가지로 우리 분류하고 있죠. 4가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소방신호가 아닌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진화신호 있죠. 진화신호는 소방신호가 아니죠. 그래서 소방신호에는 이제 발화신호, 경계신호, 해제신호, 여기에다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훈련신호. 훈련신호가 있죠. 그래서 진화신호는 해당이 안 되고 진화신호가 아니고 훈련신호가 돼야 맞는 거죠. 정답은 1번 진화신호가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아파트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자,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어때요? 맞는 거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요건 맞고요. 2번,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 맞는 거죠. 1,000톤. 그것도 자, 맞고요. 3번,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여기는 잘못된 것이 하나 있죠.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외. 이건 제외예요. 호스릴 방식의 소화 설비는 제외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겁니다. 4번, 문화 및 집회시설. 이거는 해당 사항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여기서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거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맞고요. 2번,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이것도 맞죠.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맞고요. 3번,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위험물 운송자. 4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위험물 운반자. 운반자도 마찬가지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소방시설공사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자, 보세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맞아요. 자, 하지만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외. 이건 제외입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신설하는 건 맞지만 이 위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2번 맞고요. 3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이것도 맞죠? 해당 사항이 돼요. 4번.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증설하는 공사.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볼 것은 신설인지 자, 증설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 시 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몇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를 뭐냐? 변경 허가입니다. 변경. 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인데 그때 자, 맨홀을 신설,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 시 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자, 몇 밀리미터를 초과할 때 몇 밀리미터예요? 바로 여기 있죠. 250mm를 초과할 때 그때 이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250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